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무죄가 나왔는데 네. 이게 대법원에 가서 뒤집힐 거냐.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 네. 이게 뒤집힌다라고 해도 네. 만약에 이제 그 유죄 의견으로 파기환송을 시켰다. 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이죠. 4~5개월은 6개월 6개월. 걸립니까? 자 보세요. 대법원 가서 3개월, 네. 파기환송돼서 3개월, 파기환송 돼서 또 3개월. 최소 6개월. 야,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이슈는 이미 끝난 얘기네요. 아니죠. 이제 우리는 네. 대선에서 당선된 이 당선자가 네. 제일 먼저 셀프 사면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을 본인 사면하는. 재판 받고 있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파기환송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셀프 사면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면하겠어요. 사인 쫙 해가지고 바로. 야, 그런 꼴을 저희가 보게 되겠네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겁니다. 기네스북에. 네, 전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그런 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예.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원래 저희가 헌법 84조입니까? 그거 보게 되면은 대통령은 이제 그 재임 중에 예. 형사상으로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근데 이제 이재명이랑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그 소추의 개념이 재판까지 포함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난 미치고 완장했네. 네. 여러분 그 법조문을 조항을 만든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소추는 당연히 국어 법률 용어상으로 소추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하는 기소를 말하는 게 맞고요. 기소. 일단 개념 정의가. 네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업무를 하고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검사가 계속 소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럼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겠지. 왜? 그렇죠. 검찰에서 어떻게 해요?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기소하면 그럼 조사는 일을 할 받아야 수가 되니까. 없는데,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면은 막 온갖 근거 없는 고소들 막 남발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추 못하게 해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소추가 일어나는 걸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의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이미 진행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그게 확정돼서 그만두는 사람 여러분들 부지기수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그 부지기수로 보는 거 똑같은 사안이에요. 대통령도 똑같이. 셀프 사면권이라고 하는 마법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짓을 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지. 아. 똑같이 내려와야 돼요.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래도 내려와야 되는 거는 맞다. 여러분 만약에 이재명의 논리라면 법조문이 이렇게 돼야 돼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을 통해서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을 통해서 당선 무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형사상 소추가 아니라. 아이, 아니지. 소추는 그러면 명확하게 기소가 맞네요. 기소라니까요. 소추라니까요. 이재명은 지난번에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판결이라는 단어와 소추라는 단어가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재명 저 완전 거짓말쟁이, 저 완전 국민 농락하고 국민 속이고 법조문 속이고 법조문에 있는 개념 속이고 그다음에 지가 의견인지 사실관계인지 그것도 속이고 권순위 통해 가지고 무죄 판결 이런 속이고 다 속이죠. 권순위 50억 준다 해놓고 안 주고 권순위한테 50억 줘라 빨리 구속되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재명이가 권순위한테 50억 외상값이 있어요. 외상값 있죠. 외상값 주고 빨리 주고 무죄는 받았는데 왜 안 줘? 50억 주고 권순위 빨리 들어가고. 그렇죠. 권순위도 빨리 들어가고. 미수니까. 그 미수죠.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재명 무죄가 일단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게 어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변호사님 아까 보시기에 그 속도 한 가지만 더. 네. 파기 자판을 하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야, 대법원 너희가 아예 유죄 판결이라고 자판해라. 환송시키지 말고 시간이 없다. 파기 자판을 하라. 그런 것도 됩니까? 예, 파기 환송이 있고 파기 자판이 있어요. 자판 스스로 판단한다. 대법원이 볼 때 이거 유죄다라고 하면 유죄 판결 써가지고 그냥 확정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되면 또 대법원은 이 3명으로 이제 12명이니까 4, 32, 3명으로 구성된 4개의 부가 있으니까
오늘 마치고 쓰러진다. 목 다 터진다 지금. 목 쉰다니까. 네네. 그러니까 부가 하는데 부가 안 하고 이게 전원합의체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는 3명으로 구성된 판사, 4명으로 구성된 4명으로 해서 3개인가? 3명으로 해서 4개인가 해서 부가 구성되는데 네네. 그 부에서 판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전원합의체라고 해서 중요 사건은 전원합의체. 네네. 그리고 대법원이 지금까지 견지했던 내용하고 다른 판결을 해야 될 때는 전원합의체 합니다. 네. 그래서 전원합의체 될 수가 있는 가능성도 그러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로 했을 땐 파기환송 없이 그냥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파기 자판해야 된다니까. 충분히 그러면은 이게 3개월 내에 또 나올 수도 있네요, 가능성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희망이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어떻게든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이재명을 못 나가게 할 방법이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있다. 예, 대법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게 이게 근데 국력에도 낭비긴 하죠. 그렇죠. 막 이게 무슨 9회 말 투아웃에 야구 보는 느낌 같잖아요. 그렇죠. 국민 모두가 지금 지쳤어요. 정치인들의 그런 9회 말 투아웃에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덕분이 아니죠. 때문에 네. 국민들이 생업, 국민들의 모든 그런 경제적인 것들 다 막혀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참 진짜 살다가 저희가 이제 그 최은정이라는 판사 이름까지도 유창훈에 이어가지고 이름까지도 외우는 그 지경이 됐는데 판사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또 뭐 지금 또 걸리게 만드는 이런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게 무죄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어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나쁜 걸까? 왜냐하면 이제 그 공동의 적이라고 하는 이재명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딱 지금 각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이렇게 좀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래도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의견이죠.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도 이제 정리하고 이재명도 정리하고 두 명이 없는 새로운 이제 정치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분들이 많으시고,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야당의 이제 민주당의 후보들보다 네. 어쨌든 이재명이 제일 비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죠. 국민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크게 씌워져 있는 사람이니 이재명을 오히려 이제 우리 카운터 파티 상대로 두고 네. 그렇게 대선을 치르는 게 낫지도 않을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는 있죠. 왜냐하면 김부겸 나오는 것보다 이재명 나오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은 우리 후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만 이제 생각 잘 하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 아닌가. 이재명이 살아온다 해도 네네. 우리가 뭐 싸워 이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은 말씀 지금 하신 김에 지금 이제 험재 이제 그 탄핵 선고가 오늘도 지금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뭐 6월에 나올 수도 있다. 뭐 별의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 좀 어떻게 4월에는 보세요? 나오는데요. 그게 네. 4월 중순 전에 나오죠. 왜냐하면 어차피 재판관 둘이 나가야 되잖아요. 문영배 이미선 나가죠. 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 문영배가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근데 문영배가 이걸 진행 안 하는 이유가 네. 썰입니다. 네. 지금 8명인데 네. 인용이 5명밖에 없어서 지금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6명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 총리 그 기각 판결에서 각하를 준 두 재판관은 네. 어쨌든 보수의 편이니까 이 사람들은 둘은 기각 의견이 나와 있을 끼고 네네. 그럼 6명이 어쨌든 똘똘 뭉쳐야지 이게 탄핵이 되는데 네. 지금 이탈표가 하나 있다. 라는 게 지금 정설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이탈표 하나 있어서 지금 선고를 했다가는 기각이 5대 3으로 기각이 나올 확률이 있다. 6대 2가 안 된다. 그래서 미루고 있다. 그럼 미루게 되면 한 명 돌아선 그 6명 중에 한 명 돌아선 사람을 어쨌든 설득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 지금 한 명을 더 넣어가지고 40여기를 넣어가지고 이거 6명을 채우는 방식 이거를 지금 고민하면서 딜레이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시간 끄는 사이에 민주당 어쨌든 40여기 데리고 와라. 네. 이게 지금 재판 거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어디 정설이 아닌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결론은 정해져 있고 어쨌든 탄핵시키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 기를 쓰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네. 내부에 지금 표가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시간을 끌면서 그 표를 채우기 위한 온갖
방법들을 다 하고 있다. 네. 그게 지금 정설인 거예요. 그럼 확실히 뭔가 선고가 안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각하 의견 2명은 이제 기각을 낼 거니까 당연히 이제 보수에서는 2표를 이제 잡은 거고 1인이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정족수 안 채워지면 이거 탄핵 기각으로 가게 되면 이재명 윤석이 똑같이 살아남아서 이제 이 혼란기가 다시 장기간 또 재방법. 계속될 것이다. 야, 정말 진짜 그게 지금 정설입니다, 여러분. 어지럽네요. 어지럽습니다. 네, 정말 예. 어지럽습니다. 지금 어지럽.